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인수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뭐 하는 인사 문제부터 비롯해서 자, 청와대를 옮긴다, 뭐 옮기면 어디로 옮긴다, 뭐 검토, 뭐 이런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98년 초까지 김대중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거길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더 했습니다. 지금보다. 왜 그러냐? 그때는 수십 년간의 그 보수 정부 거기에서 김대중 정부로 이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바꾼다 뭐 이런 생각으로 달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이거 바꾼다 저거 바꾼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저런 기사들이 쏟아지지만 한 몇 달쯤 지나다 보면 야 그때 이 기사는 뭐였어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자 붙은 기사들이요. 그거는 상당 부분이 뭐 실제 실행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청와대 관련 공약이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뭐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까지 모든 곳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가 어찌 보면 악의 근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범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아니면 청와대가 뭐 정말 그 여러 가지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 근데 이 청와대관을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관련 기사를 보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다가 거기 보면 9층에 국무총리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대통령실로 쓰겠다. 청와대라는 말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대통령 비서실도 있고 경호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관저도 있습니다. 그럼 관저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정부 서울청사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대통령 관저도 어딘가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게 이제 총리관저 삼청동에 뭐 그거나 아니면 그 옆에 안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해체 구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뭐 아마 다음 주에 발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뭐 상당 부분 자리가 찼다고 그러죠. 지금 새로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막바지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 TF 이걸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이걸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아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문재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겠다 뭐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때 여권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무소불위. 그때 저는 논평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청와대지 그게 어떻게 검찰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여권 패널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무소불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검찰이 무소불위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유권자들을 현혹해왔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 말 한마디에 검찰에 뭐 그 세다는 사람들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센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불위 그러면 검찰이 아니고 청와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 일종의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어쨌든 그때 그런 걸 많이 당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을 때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국민 눈높이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곳은 청와대니까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처음 한 것도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 대통령 뭐 이런 걸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당선이 딱 되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러고서 뭐 보안이 어쩌고 뭐 핑계를 댔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사람들 뭐 일이 안 될 때는 꼭 남 탓하는 거 뭐 그거는 뭐 탁월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청와대를 옮기거나 아니면 청와대를 뭐 좀 기능을 축소하겠다든가 제왕적 청와대를 바꾸겠다든가 하는 문제의식은 문재인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똑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그걸 공약으로만 내걸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당선된 뒤에 입 딱 씻고 안 지켰고 한 사람은 그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실천하고 지키려는 자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근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지키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정권 교체를 한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지킨 거를 본인이 끌고 와서 내가 지키겠다 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청와대를 옮기고 그다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공약한 것 중에 청와대 인원을 30% 축소하겠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30% 이상 축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원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많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 출마 뭐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을 마치 청와대에 비서관, 행정관 뭐 이런 거 청와대에 근무했다. 그 명함 파주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청와대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많죠? 뭐 수석들, 비서관, 행정관 다. 그 사람들 대부분 지금 가서 지금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뭐 지방선거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는 그 자리가 이런 식으로 무슨 그 선출직에 나가기 위한 명함 파는 자리 정도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이거는 청와대의 정치화다. 청와대는 정말 일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 30% 줄이겠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는데 30% 이상 줄여도 가능하다. 그래도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청와대가 기구를 옮기느냐 뭐 축소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청와대의 그 권력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다 이거지. 청와대가 시시콜콜이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행정, 예산 등에 관여하는 시스템, 이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청와대 옮기고 뭐 인원 줄이고 뭐 그래 놓고서 만약에 지금 현재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만 많아집니다. 시시콜콜이 다 간섭해야 되니까. 그리고 간섭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하러 청와대 옮기고 뭐하러 청와대 인원을 줄였습니까? 오히려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피곤하게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관은 지금까지는 공약으로 잘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뭐 더 나가지 않겠나 저는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자연스럽게 후속 조치로서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는 관료들의 저항도 있습니다. 관료들도 청와대 굉장히 가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집권 초의 청와대는요. 진짜 시쳇말로 박 터지게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갔다 오면
잘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청와대가 권력화돼 있는데 이 권력화된 거를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그 권력화된 청와대에서 그냥 행정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로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 보고 다만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당선인은 또 책임장관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각 부처의 일을 장관들이 책임지고 다 처리해라 이런 거죠. 그중에 그럼 대통령은 뭐 하느냐 또 총리는 뭐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맡은 분야가 대통령은 그 부처 일 중에서 중요한 일 그럼 총리는 부처 간에 갈등이 있는 또는 이견이 있는 것을 조정하는 일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를 분담하면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책임 총리제 역대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약간 지켜졌다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시절에 그때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의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럼 총리실의 인원이 그만큼 늘고 책임 총리자가 집행이 된다면 청와대 인원을 줄였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커지고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커졌습니다.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한 번 커진 조직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거 줄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 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누군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줄이고 다 총리실 부분은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총리실 기능도 또는 지금과 다르게 또 총리실 인원도 이것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대로 지금 하는 역할을 이제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비서실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를 청와대 비서실이 하는 업무,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이 하는 업무, 이걸 총체적으로 그런 걸 직무분석이라고 하죠. 그 직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한쪽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기능을 나눠주면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해야 할 일, 뭐 수석실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일, 이걸 나누면 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정책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처 간의 실무적인 뭐 갈등 사항이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은 총리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수위원회에서 제대로 왜 우리 흔히 가르마 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말 인수위원회 끝나자마자 그러자마자 각 부처에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장관의 역할,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총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숙지를 시키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간섭할 부분과 간섭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숙지하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이고 기능이 중복돼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부서는 놀고 어느 부서는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혼선 뭐 이런 것들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의 모든 일이 집중됨으로써 바로 권력형 비리는 청와대부터 싹 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처럼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기구도 축소하고 이렇게 된다면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직위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현직인 김기현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을 경찰을 시켜서 그 경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시켜서 기습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낙선을 시켰죠. 이게 선거 공작입니다. 이런 일들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못했으니까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한 조사를 저는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당시에 직접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출마하라고. 우리가 공작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 조사를 딱 한 번만 받고 기소도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청와대 선거 공작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게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기구를 축소하고 기능을 축소하면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물론 의지가 중요하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럴 소지가 줄어든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가 어찌 보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존의 청와대, 이거를 해체하는 또는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적 공약,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문제의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와대가 벌이고 있던 그 수많은 간섭 기능,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청와대가 이런 어떤 부패 뭐 이런 데에, 또는 권력형 비리 이런 데에 연루되는 일이 줄어들고 정부도 효율적인 정부로 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인 기능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뭐 인원을 30% 감축하겠다, 뭐 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 뭐 제2부속실 영부인 담당하는 그것도 폐지하겠다 이랬는데, 그거 폐지한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수석비서관 폐지하면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의 역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실을 없앴거든요. 그리고서 법률비서관이라는 걸 뒀습니다. 법률비서관인가 법무비서관인가를 뒀습니다. 두고 그 자리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아시죠? 박주선 전 의원. 현직 검찰에서 거기에 데려다 놨습니다. 말이 비서관이지 수석입니다, 수석.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수석보다 더 막강한 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수석 비서관을 없앤다, 물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 그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총리실과 이 대통령실이 기능 분장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기기 인수위원회가 이제 곧 구성이 될 테니까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대통령실과 총리실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일종의 훈련처럼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그 철학이 잘 반영이 돼서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5월 10일부터 잘 굴러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이건 뭐 약속이니까 지키고요. 그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천적 조치, 소프트웨어의 변경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거는 인수위에서 한번 제대로 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